친구들 생각을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건드려주는 온쌤의 즐거운 이야기 한국사. 자, 오늘은 정말 마지막 시대인 우리 조선의 근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친구들. 선생님이 전부 다 다뤄주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씩 톡톡톡톡 건드려 줄 건데요. 자,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조선의 근대하면 우리나라가 왜 이 나라에게 휩쓸리고 저 나라에게 휩쓸렸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조선의 삼정문란 이후 세도정치 이후에 조선은 급격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조선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이 전 세계의 둥글둥글한 지구에 변화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자,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천주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주교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였는지 이러한 사건을 병일박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프랑스가 함대를 몰고 조선에 쳐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광화도에서 힘있게 싸워서 프랑스를 물러냈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 왕실의 보물들을 모두 다 훔쳐가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의 귀한 보물들은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야 가서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다른 나라는 괜찮았을까요? 미국에서 또 한 번 우리나라를 두들기게 됩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통상 무역합시다! 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하고 전쟁을 치러서 다시 미국군에서 우리가 또 승리를 하게 되죠. 야, 조선이 참 승리는 잘해요. 그죠? 자, 이거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친구들 갑자기 병인양요, 병인박해, 신미양요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순조부터 철조까지 60년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눈을 피해서 바보처럼 산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내가 똑똑한 사람인 거를 티를 내면 이때 이 특정한 가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술주정뱅이인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고종이죠. 와, 이쯤 되니까 나 고종 알아요 하는 친구 있죠? 맞아요. 이 시대를 근대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어린 고종 대신에 왕 노릇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삼정문란, 세도 정치를 없애야 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신하들끼리 막 공부하고 떠드는 이 서원을 먼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보다 더 강력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궁궐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워크지에 보면 경복궁을 다시 한번 왜? 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은 모두 다 왕권을 튼튼하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획기적인 거 바로 무엇을 했냐면 신하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한 거죠. 야, 니들 신하들 왜 니들은 세금 안 내고 말이야?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양반들의 이 반응이 엄청나게 반대했을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우리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서원도 없애고 경복궁도 다시 짓고 양반들에게 세금을 내는 일도 과감히 개혁을 했었던 것입니다. 누가? 흥선대원군이요. 자, 이 조선의 사회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친구들
친구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1910년에 을사늑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친구들도 다 아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왜 조선이 임진왜란도 아니고 조선 후기에 와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을까? 이 원인은 이거였어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삼정문란일 때 많은 백성들이 동학이라는 것을 빠졌다는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어요. 이 동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학운동에 막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 조선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들은 왜 이러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왜 그런 거야? 자, 이런 수습을 하지 못하는 우리 조선의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는데도 이 청나라와 일본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하고 이 청나라와 일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게 된 거죠. 자, 이 일을 계기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었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이건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힘이 마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자 했었던 거죠. 자, 이제 우세는, 대세는 떠오르는 청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른 나라에서 근대 문명을 많이 가지고 온 일본이 우세가 된 거예요. 자, 고려시대 송나라, 조선시대 명나라, 그 다음에 근대는 일본, 이 일본이 우리가 봤던 그 일본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일본은 나중에 러시아하고도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우리 흥선대원군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흥선대원군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고종이었어요. 고종의 와이프, 그러니까 고종의 아내는 명성황후예요. 이 명성황후가 아주 똑똑해. 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똑똑한 며느리가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의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 개방적이었던 우리 명성황후와는 다르게 우리 흥선대원군은 신비양요, 병인양요, 다 영국, 프랑스 다 가, 미국도 가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척하면서 척화비를 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 명성황후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이 러시아와 가깝게 지냈던 명성황후를 없애려고 작전을 세워요. 이 작전명은 바로 여우사냥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한 나라의 국모를 없앤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거죠. 자, 일본은 밤에 몰래 우리의 경국궁에 쳐들어와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이 명성황후의 시신은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모르고 이 불에 태워서 어디론가 흩뿌려졌다고 해요. 혹자는 어디에 버려졌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말이죠.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자,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고종은 엄청 겁을 먹습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종은 러시아로 피신을 가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그쵸? 그래서 친구들, 이제 막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명성황후가 시해했던 사건을 을미사변,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로 잠시 피신가 있었던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일로 계기로 해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신하들은 고종이 다시 이 조선에 들어와서 나라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도 만들어지고요.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자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세워져 있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독립문 가서 매일 놀았다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독립문이 예전에는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는 문이었는데 그 문을 헐고 지금의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우리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너무나 반가운 소식, 고종이 러시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대한제국.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기 전에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맺은 강화도 제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 강화도 제약은 일본이 계속 입김을 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한 조약을 하게 되는데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근대화의 문을 여는데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 세 국가의 여러 영향 속에서 근대화를 열게 됐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별기군, 그러니까 신식군대들이 생겨났어요. 신식군대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이렇게 너희들이 사극에서 보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요. 모자도 쓰고 총도 딱 들고 있는 이 신기군 같은 사람들, 별기군이 생기게 생겼답니다. 자, 별기군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자, 신식군대. 그러면 여러분 이 신식군대는 어떤 사람들의 시샘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군인들의 시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선의 근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것 아니야, 기존의 것 하고 이 부딪히는 시대가 바로 근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는데 먼저 신분제도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민하다, 똑같다라는 이 평등제도가 드디어 조선의 근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예전엔 이 상놈이 하고 이 상민들을 흉보던 말들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양반이든 아니면 상민이든 모두 모여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시대도 이 근대화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고려할 때 이 거란이랑 여진이랑 이 변발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우리는 대머리 빡빡이 하고 놀릴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얘기해줬죠. 우리에게는 변발 대신 이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기르는 것이 있었답니다. 자, 이 남자들은 위로 이렇게 상투를 올리고요.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따서 비녀로 꽂기도 했죠. 자, 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일은 왜 중요하냐? 부모님이 내게 주신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근대에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 내린 거예요. 자, 선생님도 머리가 단발이죠? 자, 우리 아빠 상투 쓴 사람 얘기해 보세요. 자, 수업 들으면서 우리 아빠 상투 틀었어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요즘은 단발, 머리 자르고 그리고 머리를 파마해도 내 마음이지만 예전에 이 조선에는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단발령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반발을 일으켜요. 심지어 이 반발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양반들은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편리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것을 지키려는 자와 아닌 자와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대화는 이렇게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리함도 가져다 주었어요. 친구들, 에디슨 알아요? 에디슨? 에디슨이 만든 전구가 우리나라 궁전에서 또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거 아시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지에 보면 단발령 외에도 이렇게 실린 문명 중에 전차라는 것도 생기고, 자, 보이죠? 전차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따르릉 전화하는 전화기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이 궁전에 전등이 켜졌어요. 자, 외국에서 와, 우리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들어왔다고? 그냥 에디슨의 위인전에 나오는 거였는데, 아하, 이렇게 세계는 돌고 돌고 도는구나. 이 조선의 근대에 편리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조선 사람들도 드디어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910년 을사늑야까지 조선의 근대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의 조선은 결국은 일본의 을사늑약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으로서 자주 독립을 꿈꿨던 이 짧은 기간 안에는 더 많은 일들을 꿈꿔왔지만 조선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자,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을사늑약의 일제강점기 이 시대까지 조선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자, 조선의 근대, 대한제국부터 그리고 을사늑약 이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느낀 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운요 사건이라든지 강화도 조약, 녹두장군 정봉준 이야기,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리고 우리 고종의 일일 담은 을미사변 아니면은 아간파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친구들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이 조선이 자주 독립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실학사상 그 이후에 조선 사회가 바뀌면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 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진들을 보면서요. 조선의 근대에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혹은 조선 사회 근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마음을 담아서 적어보세요. 자, 친구들 보기 어땠나요? 조선의 근대에는 세상을 반짝반짝거리는 물건들과 다양한 정책들도 많이 있었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신분제도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빨리 결혼하는 제도도 없어졌어요. 단발령도 시행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주 편리한 물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이 이 조선의 처음과 끝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조선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나 잘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 자, 우리 예전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한 저 멀리 미국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답니다. 세상은 돌고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정세에 의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친구들이 근대에 와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열심히 한번 복습해보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지를 보면서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조선과 안녕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